지인이 미국에 살 때 김치 냄새 때문에 이웃으로부터 신고를 당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빨래를 베란다에 널어두었을 뿐인데 냄새가 새어나가 경찰이 찾아와 경고를 주고 갔던 경험도 있고요. 가끔은 이러다가 우리도 우리 음식을 먹기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재미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일본에서 된장국 먹다가 일본 주민의 신고로 먹지 못하게 된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소 된장국을 일본인들이 오히려 즐겨 먹게 되었죠.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인의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 거주하고 있는 박지혜라고 합니다. 남편의 회사 발령으로 3년 전 가족 모두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요.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정말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작은 것들이 여기서는 전혀 다르게 돌아가니까요. 장을 보는 것부터 학교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 문화의 차이가 가장 컸습니다. 우리 가족은 전형적인 한국인이라 김치 없이는 밥을 먹기 힘들거든요. 처음에는 이웃들의 시선이 의식되어 김치를 먹지 않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제가 전날 김치찌개를 끓인 냄새가 났는지 무슨 냄새가 심하게 났었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후로는 환기에 더 신경 쓰고 김치찌개 같은 음식은 주말에만 해먹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엇이 우리 가족에게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 특히 딸 수민이가 자신의 문화에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BTS와 한국 드라마의 인기 덕분인지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는 미국인들이 많아졌거든요. 한식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서 김치가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딸이 학교에서 겪은 일을 듣고 나서 이건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요리와 식문화를 미국 친구들에게 제대로 소개할 수 있는 기회 말이죠. 특히 미국 학교 급식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는 더욱 그런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미국 학교 급식의 현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냉동 피자, 치킨 너겟, 감자튀김 같은 음식들이 주를 이루고 신선한 채소나 과일은 찾아보기 힘들었죠. 기사를 찾아보니 급식 예산 삭감 이후로 급식의 질이 계속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하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죠. 제가 처음 시도한 것은 수민이의 담임 선생님께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특별 수업을 제안했죠. 다행히 존슨 선생님은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셨어요. 다문화 교육이 학교의 중요한 가치라며 가정경제 시간에 한국 요리를 소개하는 수업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걱정이 많았습니다. 영어도 완벽하지 않은데 아이들 앞에서 수업을 한다는 것이 큰 도전이었고 무엇보다 김치 같은 발효 음식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이 두려웠어요. 제이슨 같은 아이들이 또 놀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밤낮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떤 한국 요리를 소개할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인터넷을 뒤져가며 미국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한식 레시피를 찾았고 영어로 된 요리 설명 영상도 수십 번 보며 연습했습니다. 결국 불고기, 잡채, 김치전, 김치볶음밥 이 4가지 음식을 소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불고기와 잡채는 상대적으로 미국 아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음식이고 김치전과 김치볶음밥은 김치의 매운맛을 조금 완화시켜 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재료 준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인마트가 집에서 꽤 멀어서 주말에 장을 보러 가야 했고 신선한 재료들을 수업 당일까지 보관하는 것도 신경 써야 했죠. 무엇보다 25명의 학생들이 모두 요리해 볼 수 있도록 재료의 양을 계산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며 위로해 주었지만 솔직히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긴장됐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요리 수업이 아니라 우리 문화를 알리고 수민이가 자신의 뿌리에 자부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드디어 수업 당일이 왔습니다. 가정경제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수민이가 학교 입구에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며 용기를 주었죠. 엄마, 걱정 마. 내 친구들이 엄마 요리를 정말 기대하고 있어. 가정경제실에 들어서자 25명의 학생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존슨 선생님이 저를 소개해 주셨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저는 수민이 엄마 박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국 요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한국 음식은 맛도 좋지만 건강에도 정말 좋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학생들이 미소를 지으며 호응해 주자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준비해온 PPT로 한국 음식 문화와 오늘 만들 요리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후 본격적인 요리 시간이 시작되었죠. 학생들을 네 모둠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요리를 만들게 했습니다. 첫 번째 모둠은 불고기, 두 번째는 잡채, 세 번째는 김치전, 네 번째는 김치볶음밥을 담당했죠. 각 모둠의 상세한 레시피와 재료를 나눠주고 저는 모둠을 돌아다니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제이슨은 김치볶음밥 모둠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김치 냄새에 인상을 찌푸렸지만 제가 볶으면 냄새가 줄어들고 맛은 더 고소해진단다라고 설명하자 조심스럽게 시도해보더군요. 요리 과정에서 학생들은 생각보다 적극적이었습니다. 한국 양념과 조리법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고 특히 참기름의 향과 고추장의 맛에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몇몇 학생들은 집에서도 만들어보고 싶다며 레시피를 사진으로 찍기도 했습니다. 모든 요리가 완성된 후에는 함께 시식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학생들은 각자 만든 요리를 나눠 먹으며 서로의 음식을 평가했죠. 불고기는 단연 인기 최고였고 의외로 김치전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반응은 제이슨에게서 나왔어요. 김치볶음밥을 맛본 그는 진짜 맛있다며 김치가 이렇게 변신할 수 있다니 신기하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속 뿌듯함이 차올랐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존슨 선생님은 이 수업이 학기 중 가장 성공적인 특별 활동이었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다른 반 선생님들도 찾아와 맛을 보고 가셨죠. 수민이는 그날 하루 종일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다녔다고 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민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민이는 오늘 정말 멋졌고 애들이 이제 한국 음식에 대해 다르게 생각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그 수업 이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수민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신이 나서 이야기했어요. 오늘 제이슨이 점심시간에 와서 우리 김치가 정말 맛있었다고 했고 심지어 자기 엄마한테도 이야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제이슨의 어머니 사라가 제게 연락해 왔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건강한 음식에 관심이 많은 요리 블로거였던 그녀는 한국 요리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며 만남을 제안했어요. 우리는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사라는 미국 급식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영양가 없는 음식을 먹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대안을 찾기 어려웠다고 했죠. 그러다 제이슨이 한국 요리 수업 이야기를 신나게 하는 것을 듣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라는 한식이 건강에 좋다는 건 알고 있었고 발효식품이 장 건강에 좋다는 연구도 많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며 제가 도와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사라의 제안은 단순한 레시피 공유를 넘어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함께 건강한 한식, 쿠킹 클래스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이것이 우리 문화를 알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오전에 클래스를 열기로 했습니다. 사라는 홍보와 참가자 모집을, 저는 메뉴 선정과 요리 지도를 맡았어요. 첫 클래스의 주제는 한국의 건강한 아침 식사로 정했고 죽, 된장국, 계란말이 같은 간단하면서도 영양 가득한 음식들을 소개했습니다. 첫 클래스에는 15명 정도가 참석할 거라 예상했는데 놀랍게도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대부분 학부모였지만 건강식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들도 있었죠. 모두들 열정적으로 참여했고 특히 된장의 발효 과정과 건강상 이 점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클래스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다음 수업도 꼭 참여하고 싶다며 언제인지 물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건강한 한식 쿠킹 클래스는 매달 인기리에 진행되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블로그에 한국 요리 레시피와 클래스 소식을 올리기 시작했고 그것이 입소문을 타면서 인근 도시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6개월 후에는 클래스를 2배로 늘려야 할 정도였죠. 가장 깊은 변화는 수민이의 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존슨 선생님이 학교 영양사와 상담해 급식 메뉴에 한식을 도입하자는 제안을 했고 교장 선생님도 이를 지지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불고기와 잡채 같은 접근하기 쉬운 메뉴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김치볶음밥도 급식 메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민이는 더 이상 도시락 때문에 놀림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많은 친구들이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수민이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 물어보기도 합니다.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이제는 그녀의 자랑이 된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한식 알리기 활동은 점점 확장되었습니다. 사라와 저는 코리안 테이블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한국 요리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툰 편집 실력으로 만든 영상이었지만 진정성 있는 내용과 건강에 초점을 맞춘 접근법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건강식에 관심이 높아지는 미국 사회에서 한식은 점점 더 주목받는 음식 문화가 되었어요. 발효식품의 장점, 다양한 채소 사용, 육류와 채소의 균형, 잡힌 조합 등 한식의 여러 측면이 건강을 추구하는 미국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갔죠. 우리의 활동이 입소문을 타면서 지역 언론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요청이 들어오면서 저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한식 교육과 컨설팅에 전념하기로 한 거예요. 학교, 커뮤니티 센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식 클래스를 진행하고 급식 메뉴 개발에 참여하는 일이 제 새로운 경력이 되었습니다. 사라와 저는 지역 파머스 마켓에서 한국식 소스와 밑반찬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추장, 된장, 간장을 기본으로 한 다양한 소스와 김치, 무절임, 콩자반 같은 반찬들이 인기를 끌었죠. 모든 제품에는 영양 정보와 사용법을 담은 작은 카드를 함께 제공했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수민이의 중학교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졸업 파티 음식으로 학생들이 직접 한식 뷔페를 준비했는데 김치, 불고기, 잡채, 김치볶음밥 등 다양한 한식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어요. 3년 전만 해도 김치 냄새를 놀리던 아이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특별한 날에 한식을 선택한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학교 영양사가 제게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한식이 급식 메뉴에 도입된 이후 학생들의 급식 참여율이 15% 증가했고 음식물 쓰레기는 20% 감소했다고 해요. 아이들이 정말로 한식을 즐기고 있다는 증거였죠. 사라와 저는 이제 한국음식문화교육센터라는 작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정기적인 요리 클래스를 열고 한국 식자재를 판매하며 한식의 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 센터는 단순한 요리학원이 아니라 문화교류의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되돌아보면 3년 전 딸이 김치 냄새로 놀림받았던 그 작은 사건이 우리 가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당시에는 상처였던 경험이 이제는 우리의 가장 큰 성공 스토리가 된 거죠. 저는 이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자산이 되었음을 느낍니다. 수민이 역시 자신의 문화적 뿌리에 더 큰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요. 사라와 저는 내년에 한식 요리책을 출판할 예정입니다. 한식을 통해 배운 문화적 지혜를 담은 책이 될 거예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한국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마음껏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